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교육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의 출현과 서양의 학교 제도의 발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교는 어디에서 들어온 제도일까요? 그리고 그 출현 배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학교는 우리나라가 아닌 본래 서양으로부터 들여온 제도랍니다. 학교의 어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스쿨은 그리스어 스콜레에서 유래하였답니다. 스콜레란 학문적인 여가, 학문적인 대화와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봤을 때 학교는 지적, 미적 등 학문적 통찰을 하고 여가를 보내는 장소입니다. 또한 일상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학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상류층들이 여가를 즐기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서양에서는 기원전 7세기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 최초의 학교가 세워졌답니다. 당시 이곳은 자유시민이 여가를 즐기던 곳으로 학교 교육은 교양 있는 자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유인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시에 노예 계층과 대비되는 자유로운 시민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칠자유학과를 가르쳤답니다. 이성과 개성을 자유롭게 실현하는 자유시민의 교양을 위해서 이렇게 칠자유학과를 가르쳤는데요. 이 칠자유학과는 3학과, 4과로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논리학, 문법, 수사학의 3학과,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의 4과로 이렇게 구성된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자유교양 교육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유 시민을 위한 것이었답니다. 그럼 당시에 직업이나 기술 교육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노예를 위한 교육이었겠죠. 이렇게 계층에 따라 교육 또한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서양의 학교 제도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교육을 통해서 습관을 익히고 체력을 다지게 했답니다. 그리고 7살에서 15살까지는 체조학교에 다니며 멀리뛰기, 씨름, 원반 던지기 등으로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했답니다. 체조학교를 보냈다는 것이 좀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을 배웠답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도구 교과로서 교과의 중심이 되었고 나중 칠자유학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16살에서 18살까지는 공립체육학교에서 소피스트에게 지식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피스트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그리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철학 사상가이자 교사들이랍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변수를 강조했고 진리와 정의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를 주장한 프로타고라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라톤에 의해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생겼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학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 중세시대로 가볼게요. 중세시대는
신 중심의 기독교가 주도하였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에 복종하고 봉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수도원 학교가 중요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답니다. 수도원 학교란 수도사의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에서 일반 자제들의 교육도 담당하면서 종교 개혁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또 담당하였답니다. 다음 중세 후기를 보면은 중세 후기에는 네, 도시의 발달로 시민 계급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직업과 생산의 조직체인 조합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대 그리스 문화와 산술, 자연과학을 비롯한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배우려는 사람들의 교수와 학생 조합의 결합으로 대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세기로 가보겠습니다. 15세기에는 중등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탈리아의 궁정학교, 독일의 김나지움, 영국의 퍼블릭 스쿨, 프랑스의 콜레주 등 이렇게 중등학교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대학의 경우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라이프치히 대학, 그리고 여기서 인문주의 과목을 가르쳤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인문주의 교육의 또 중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인문주의가 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16세기 이후에 16세기서부터 18세기 이후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16세기 같은 경우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17세기에는 영국의 명예혁명, 1789년에는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대 시민 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형성된과 동시에 근대 교육 제도가 확립되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학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아동 중심의 학습 방법과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노작 학교와 같은 새로운 학교 모델이 제시되었답니다. 그래서 노작 학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는 작업 교육이나 근로 교육을 중시하며 신체적 활동, 주로 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공적 활동을 교육에 도입하며 교육의 개선을 도모한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세기 초까지 해서요. 서양의 학교 제도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